이 영상을 하나 만들고 나면 기가 빨려갖고 좀 쉬니까 막 귀찮아지긴 하는데, 쉬는 와중에도 댓글로들 너무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힘을 내서 한번 연휴가 가기 전에 하나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난번 공부해 봤던 쐐기 패턴 복습해 보는 의미에서 어제 텔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상승 쐐기 패턴 출현이 임박한 걸로 보인다. 제 생각이고, 그래도 어제의 경우는 쐐기에서 너무 일찍 이탈하는 것 같으니까 어제가 한 요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너무 일찍 이탈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더 반등이 한 번은 더 나올 거라 봤어요. 그래서 반등 시에 만약에 세게 못 들어주면, 요 직전 고점에서 못 들어주면 일부라도 분할로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보자. 딱 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조금 힘겨워 보이긴 하죠. 여기서 조금 더, 지금 다시 쐐기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51K 근방에서는 상승 쐐기 패턴 출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여기서 나온 더블탑 패턴을 극복 못한다면 지난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8월 초에 나왔던 조정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플래그 패턴하고 어센딩, 디센딩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알아봤던 패턴 내용들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눈에 어느 정도 익히고, 아, 이런 패턴도 있구나 정도로 머릿속에 그냥 간단히 넣어두시면 되겠죠. 뭐 노트 같은데 아니면 뭐 워드 파일 같은데 간단히 정리해 두셔도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워봤던 그런 패턴들 출현 시에 확률적으로 다음 움직임이 가능성이 높은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게 꼭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요. 사실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패턴들을 이리저리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대입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느는 거니까. 자, 먼저 불 플래그 패턴. 이 플래그는 깃발을 말하죠. 여기 깃발. 깃발 모양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깃발이죠. 깃발 모양이라 그래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요 깃대에서 급격한 가격 변화가 일어난 후에 이 급격한 변화와는 반대로 횡보하는 구간을 이 플래그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깃발 부분이죠. 여기가 플래그 구간이다. 지금 보시는 건 불 플래그 패턴인데, 이 깃대 부분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난 후에 깃발의 요 평행 구간에서 위아래 파동을 만들며 작은 파동을 만들면서 횡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이 플래그 구간은 깃발 모양처럼 이렇게 아래로 기울기가 있는 평행 채널 안에서 횡보가 일어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깃발 구간에서는 이 깃대 구간에서 나온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작아야 되고,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점차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다시 한번 위로 솟구치는 깃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 새로운 깃대 구간에서 큰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깃발 평행 채널 구간을 돌파를 하는 거죠. 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쉽냐면 보통 가격이라는 건 관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난 후에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 다시 그 직전에 강하게 나왔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관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물론 상승장이어야겠죠. 만약 하락장에 불 플래그 패턴을 기대하고 요 평행 채널 저점에서 매수를 받았다. 그러다가 코피를 쭉 쏟을 수도 있겠죠. 이 플래그 패턴도 그렇고 뒤에 설명드릴 트라이앵글 패턴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요 분위기, 즉 추세를 먼저 읽을 줄 알아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 플래그 패턴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최근 일봉인데 비트코인 일봉인데 여기가 이렇게 깃대가 될 거고 급격한 상승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깃발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 깃발 평행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또 한 번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이렇게 깃대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이렇게 대입하면 아주 전형적인 불 플래그 패턴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뭐 주구장창 계속 불 플래그 패턴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다음 베어 플래그.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은 좀 전에 불 플래그 패턴을 뒤집어 놓은 거죠. 깃발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깃대 부분에서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래도 저점 고점을 살짝씩 올려가면서 등락을 거치며 횡보를 하다가 다시 깃발 부분의 하단 요 평행 채널이 뚫린 순간 대량 거래와 함께 다시 깃대를 만들면서 급락하는 패턴입니다. 이게 바로 베어 플래그 패턴이고 하락장에서 잘 나오겠죠. 이 불 베어는 아시죠? 불은 황소, 강세장을 말할 때 쓰는 거고 베어는 곰, 약세장을 말할 때 베어 마켓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베어 플래그 패턴 역시 이 기존의 하락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반등을 시도해 보지만 다시 재급락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서 요 베어 플래그 패턴을 예상하고 대응하다가는 자칫 V자 반등을 맞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가다가 베어 플래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숏을 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쭉 V자 반등이 나오면 당황스럽겠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추세, 장 분위기를 잘 살피고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뚫고 나가면은 빨리 초기에 손절을 해서 손실을 끊어내는 게 좋겠죠. 다음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게 바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어센딩, 디센딩 이 말도 은근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 일단은 급격한 상승 이후에 여기 요 수평 저항대 구간에서 고점이 막히는 모습입니다. 고점은 막히지만 저점은 그래도 높여가는 형태의 패턴이고요.
상승 쐐기형과 차이라면은 상승 쐐기형은 라이징 패턴으로 고점을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려가죠. 반면에 갈수록 이제 상승 추세가 약화되는 거고, 불 플래그 패턴하고도 좀 차이가 있죠. 불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급등 후에 이렇게 깃발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 고점에 막히기는 하지만 저점은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고, 이 어센딩 패턴에서 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으니까 더블탑 패턴으로 여기서 무너져야 정상인데, 저점을 오히려 올리면서 다시 고점에 리트라이 하는 패턴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한두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서 두 번째 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다면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다시 여기 한 요쯤에서 직전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받아볼까 이러면서 제 매수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여기도 오기 전에 여기에서 매수를 받았더라. 뭔가 이상하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하나 더 나와서 다음 고점 돌파에도 또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또 그 위에서 여기서 또 누가 매수를 받더라. 그러면서 저점은 이제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일반 우리 같은 대중들 심리는 뭔가 있나 하고, 우리가 먼저 여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다음에는 내가 더 높은 가격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볼까 하는 심리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자꾸 높아져 가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고점은 계속 막히는데 저점은 계속 높아져 간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다가 요 못 뚫던 고점을 뚫을 경우에는 보통은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왜냐? 누군가 남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했던 여기 요런 데에서 매수했던,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라고 볼 수 있는 분이 계속 막혔던 요 저항대, 저항 가격을 살짝이라도 뚫어주는 매수 주문을 넣어주기만 해도 요 구간에서 숏을 쳤던 사람들은 요 수평 저항대에 손절선을 보통 걸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숏을 잡았던 물량들이 매수로 전환되어 버린다. 요 저항대를 뚫는 순간에. 동시에 또 돌파 매매를 선호하는 추종 매수, 또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매수세는 폭발하게 된다. 매수세가 폭발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급등하겠죠. 좀 이해가 되시죠? 역시나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도 상승 추세일 때 이 패턴을 예상하거나 적용해 보는 게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쉽죠? 항상 거의 반대되니까. 디센딩 트라이앵글 역시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죠.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저항대에서 계속 막혔는데,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이 지지대에서 계속 막히는 거죠. 수평 지지 구간에서 지지는 계속해서 되는데 이 반등하는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반등을 해서 여기서 일단은 나는 매수를 받아보고, 여기서 직전 고점에서 근처에서 팔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 밑에서 나보다 먼저 팔더라.
누군가 남들보다 먼저 팔려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서 요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았던 사람들도 이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네. 이거 내가 더 먼저 팔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심리가 계속 확산되면서 누군가 운전기사겠죠. 요 지지 구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매도세를 확 부어버리면 일시적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의 손절 물량, 그리고 돌파 매도, 추종 매도, 추격 매도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급락세를 부를 수 있다. 분위기가 쏟을 것 같을 때 잘 나오는 패턴이 바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자, 오늘 공부해 본 걸 종합해 보면 평행 지지선, 평행 저항선, 수평 지지선, 수평 저항선이든 이 지지, 저항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결국 이 지지선, 저항선은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통의 컨센서스, 공감대라고 할 수 있고, 다 같이 약속한 약속의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리의 운전기사님은 이걸 역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약속들을 지키면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큰 손실을 방지하면서 혹은 큰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이다. 이게 중요하네요.